안녕하세요. 자, 재정적으로 거의 무너지기 직전인 회사, 어떻게 다시 살아날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요? 오늘 이 기억 회생이라는 과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먼저 이 질문부터 던져볼게요. 정말 망해가는 회사를 살릴 수 있을까요? 회사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때 그냥 다 팔아버리고 문 닫는 것, 그러니까 청산만이 유일한 답일까요? 아니면 뭔가 다른 길이 있는 걸까요?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죠. 회사가 마치 정말 위독한 환자인 거예요. 재무 상태가 막 나빠져서 말하자면 경제적 중환자실에 실려온 그런 상황인 거죠. 자, 바로 이 중환자실에서 의사, 그러니까 법원은 정말 극명하게 다른 두 가지 치료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. 그리고 그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얘기할 기업회생이라는 뭐랄까 최후의 생명줄 같은 거죠. 아니 그럼 이 기업 회생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? 이건 그냥 사업 접는 게 절대 아니에요. 오히려 그 반대죠. 회사를 어떻게든 다시 살리기 위해서 법원이 직접 나서서 관리하고 감독하는 아주 체계적인 회복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, 바로 이 지점이 핵심적인 차이점입니다. 회생은요, 어떻게든 사업을 살려서 계속 굴러가게 만드는 게 목표예요. 반면에 파산은 아시다시피 그냥 회사에 있는 모든 자산을 다 팔아서 빚잔치하고 끝내는 걸 의미하죠. 완전히 다른 길인 겁니다. 그러니까 회생의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. 일단 회사가 계속 돌아가게 해서 그 가치를 지키고 당연히 직원들 일자리도 유지해야겠죠?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그냥 문 닫는 것보다 채권자들한테도 더 많은 돈을 갚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. 결국엔 기업한테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그런 제도인 거죠. 자, 그럼 실제로 회사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그 여정을 단계별 로드맵으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이게 법적 절차라서 되게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사실 핵심은 딱 4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. 첫째, 일단 회사가 법원에 신청을 하면 모든 빚 독촉이나 자산 처분이 일시 정지됩니다. 말 그대로 스톱 되는 거죠. 둘째, 법원이 이 회사의 진짜 가치가 얼마인지 샅샅이 조사를 하고요. 셋째,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회사를 살릴 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짜서 채권자들한테 투표를 받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계획이 통과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회사를 다시 일으키는 재건 작업에 들어가는 겁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이 모든 과정이 순탄하게만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.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회사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두 개의 아주 결정적인 관문, 일종의 시험대를 거쳐야 해요. 우리는 살아남을 가치가 있습니다. 이걸 증명해야 하는 정말 혹독한 시험이죠. 자, 그 첫 번째 시험이 바로 이겁니다. 질문은 아주 근본적이에요. 이 회사를 살렸을 때의 가치랑 그냥 지금 당장 없애버렸을 때의 가치 중에 과연 뭐가 더 클까 하는 거죠. 여기에 아주 중요한 계산이 들어가는데요. 회사는 앞으로 사업을 계속했을 때 벌어들일 수 있는 가치, 이걸 전문 용어로 계속 기업 가치라고 하거든요. 이 가치가 지금 당장 자산을 다 팔아치웠을 때의 가치, 즉 청산 가치보다 무조건 커야 합니다. 이게 증명이 안 되면 회생 절차는 그냥 거기서 끝이에요.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의 가치가 죽었을 때의 가치보다 높아야만 살릴 의미가 있다는 거죠. 아주 합리적이죠? 자, 일단 이 수학 문제, 그러니까 가치 평가를 통과했다고 칩시다. 그렇다고 끝이 아니에요. 더 큰 산이 남아 있습니다. 바로 이 회사에 돈을 빌려준 사람들, 다시 말해 채권자들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거죠. 이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 이게 동의 얻는 게 정말 만만치가 않은데요.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. 보세요. 부동산 같은 담보를 잡고 있는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채권자들한테는 무려 4분의 3, 그러니까 75%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요. 담보 없이 그냥 돈을 빌려준 일반 채권자들한테서도 3분의 2, 약 67% 이상의 압도적인 찬성을 얻어야만 합니다. 둘 중 하나라도 실패하면 계획안은 통과될 수 없는 거예요. 자, 그럼 이 어려운 관문들을 모두 통과하고 채권자들의 동의까지 얻어서 회생 계획이 마침내 승인되었다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이 새로운 삶의 기회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한번 보시죠. 일단 효과는 정말 즉각적이고 아주 강력합니다. 먼저 빚 갚는 게 딱 멈춰요. 이자도 더 이상 안 붙고 원금도 아주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됩니다. 숨통이 트이는 거죠. 그리고 기존 경영진이 쫓겨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대로 남아서 회복 과정을 이끌을 수 있게 됩니다.
또 법원이 방패막이가 되어져서 소송이나 자산 압류 같은 걸 당할 걱정도 없어져요. 심지어 회사를 다시 살리기 위한 새로운 자금, 그러니까 운영 자금을 빌리는 것도 법원 허가 하에 가능해집니다. 하지만 이 회생 절차라는 게 무슨 마법 지팡이 같은 건 절대 아니에요. 성공적으로 재기하기 위해서는, 그러니까 진짜로 두 번째 기회를 꽉 잡기 위해서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조건들이 필요합니다. 성공을 위한 레시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핵심은 이겁니다. 첫째, 타이밍이에요. 회사의 현금이 완전히 바닥나기 전에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. 둘째, 투명성. 채권자들한테 숨기는 거 없이 모든 걸 다 공개해서 신뢰를 쌓아야 하고요. 마지막으로 때로는 M&A, 즉 다른 회사와의 인수합병을 통해서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찾는 유연한 생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자, 이렇게 모든 걸 살펴보고 나니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남네요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이 기업 회생이라는 제도가 단순히 망해가는 기업에 산소호흡기만 달아주는 그런 비판을 받는 구제금융일까요?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지키고 우리 경제 전체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사회적 안전장치일까요?